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5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남들은 결혼해서 평범하게 잘 살아가던데 저는 남편 잘못 만난 죄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지요.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평생 참으면서 살았는데 얼마 전에 생긴 일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응어리가 다 풀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글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내 속을 많이도 썩였지요. 총각 시절부터 술이라면 환장을 하는 성격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술 마시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하고 나면 술을 끊겠다고 했었는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두고 저는 당신 말을 믿은 내가 등신이지. 당신이 술을 끊는 것보다 걔가 똥을 끊는 게 더 빠르겠다. 몇 잔소리를 했었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 시절에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좋은 일이 있어서 마시고 또 하루는 슬픈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신다고 하더군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도 않을 텐데 뻔뻔한 얼굴로 제멋대로 구는 남편이 정말 얄미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틈만 나면 여기저기 술을 마시러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도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가 않더군요. 예전처럼 술을 많이 마시지도 못하고 자꾸 피곤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검진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분이 술 많이 드시죠? 지금까지 간이 버틴 게 용해요. 지금이라도 술을 끊지 않으면 큰일 치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술을 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몇십 년 동안 매일같이 마셔대던 술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지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술을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제 몸 아픈 건 싫었는지 단번에 끊더군요. 그렇게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그렇게 못 끊은 거야? 내가 술 좀 줄이라고 사정을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정신이 좀 드나 봐. 내가 못 끄는 게 아니라 안 끄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못할 게 없지. 그런데 술 못 마시니까 좀 허전하긴 하다. 남편 말대로 술을 끊고 나서 남편은 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힘내라며 간에 좋은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 주었지요. 그 덕분인지 남편은 몸이 많이 건강해졌더군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고 나자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술이 아니라 춤바람이 났더군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라며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 몰래 댄스 교습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하고 다니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더라니 처음 보는 아줌마들이랑 부둥켜 안고 춤을 배우고 있었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나이 먹고 춤이 웬 말이냐며 남편을 타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사람들이 춤추러 다닌다고 그러면 이상하게들 보는데 그런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스포츠라고. 그리고 술 마시는 것보다는 춤추는 게 운동도 되고 좋잖아. 라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남편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지 말라며 큰 소리 떵떵 치던 남편이 춤추면서 만난 아줌마랑 결국 바람을 피우더군요. 춤 배운다는 핑계로 손도 잡고 몸도 부비고 하더니 기어이 배꼽까지 맞추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건 대낮부터 모텔에서 나오는 걸 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네요. 저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는 남편한테 당장 이혼을 하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부탁이야. 응? 당신이 내게 거짓말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웬만하면 애들 봐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그러자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그럼 내가 각서라도 써줄게.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전 재산을 당신한테 다 주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종이를 가져와서 각서를 쓰더니 지장까지 찍어서 내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솔직히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애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이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라서 한 번만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사는 거 보니 다들 그렇게 참으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었으면 더 이상 남편한테는 기대하지 말고 자식들 커가는 거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들 하더군요. 다행히 애들은 말썽 없이 잘 자라주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별일 없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도 예전과 달리 내게 길을 펴지 못하더군요. 지은 제가 있으니 예전처럼 제멋대로 굴지도 않고 내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온 남편이 집안에서 눈치만 보고 지내려니 슬슬 지겨워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온 남편이 내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낚시 배워볼까 하는데 어때? 예전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했을 텐데 괜히 눈치가 보였는지 넌지시 내게 허락을 구하더군요. 낚시? 갑자기 무슨 낚시야? 안 돼. 낚시 한번 맛들이면 가산 탕진한댔어. 재미로 한번 해보려는 거야. 그렇게 본격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 그냥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취미 활동 한번 해보려고. 당신 혹시 낚시한다면서 또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내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절대 아니야. 당신 저기 철물점 하는 경식이 알지? 그 친구가 낚시 좋아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길래 말해본 거야.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말한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알았어. 대신 낚시하러 갈 땐 혼자 가지 말고 꼭 경식 씨랑 같이 다녀.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당신 낚시하는 거 허락해줄게. 내 말에 남편은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 못 믿어서 처음에는 낚시터에 함께 따라가기도 했었네요. 이참에 나도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낚시를 무슨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것도 징그럽고 하루 종일 찌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도 못할 짓이더군요. 반면에 남편은 낚시를 정말 재밌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면 흥이 나서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그걸 본 저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함께 낚시를 다니는 경식 씨도 남편 친구들 중에서는 비교적 성격이 좋은 편이라서 믿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열심히 해보라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장비도 사 모으고 집에 있을 땐 낚싯대를 손질하면서 낚시하러 가는 날만 기다리더군요. TV를 봐도 뉴스만 보던 사람이 낚시 방송에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가끔 멀리 낚시하러 가는 날에는 며칠씩 있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로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요. 뭘 해도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남편은 결국 또 사고를 치고 말았지요. 그날은 남편도 새벽같이 낚시를 하러 나갔고 저도 모처럼 친구를 만나러 나온 길이었어요.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번화가에 나와서 친구를 만나니 숨통이 다 트이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다 보니 수다가 끊이지 않았고 식사 후에 우리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러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남편 친구 경식 씨를 보았어요. 아침에 남편이 나가면서 분명히 경식 씨와 함께 낚시를 간다고 말했었는데 그 경식 씨가 바로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경식 씨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랑 같이 낚시하러 간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침에 경식 씨랑 같이 간다고 했는데. 내 말에 경식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게요. 오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어요. 서둘러 변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그래요. 그럼 우리 남편 어디로 낚시 갔는지 알려주실래요? 라고 물었네요. 저는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말을 한 경식 씨는 뭐가 그리 바쁜지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군요. 경식 씨가 가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열어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휴대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플이었죠. 사실 지난번에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제가 남편 휴대폰에 몰래 그 프로그램을 깔아두었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았더니 남편은 예전에 나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저수지 낚시터에 있더군요.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입고 큰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껴서 제 모습을 숨겼지요. 그리고 낚시터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러서 낚싯대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마치 혼자 낚시하러 온 손님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하였지요. 낚시터로 간 저는 좋은 자리를 찾는 척하며 남편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곳 낚시터에 있더군요. 그리고 내 예상대로 옆에는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일단 모른 척하고 남편 근처에 있는 좌대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남편은 내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여자랑 둘이 부둥켜 안고 신이 났더라고요. 그 여자도 남편 옆에서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몸을 비비꼬고 있더군요. 오빠 이러고 있는 거 오빠 와이프도 알아? 재수없게 집사람 이야기는 왜 꺼내? 안 그래도 내가 마누라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오늘도 마누라 면상 보기 싫어서 도망 나온 거잖아.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맨날 바가지만 긁어대는데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조만간에 와이프랑 정리하고 자기랑 결혼할 거야. 약속할게.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휴대폰으로 둘이 안고 있는 모습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까지 전부 비디오 영상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영상이 찍히는 줄도 모르고 그 둘은 부둥켜 안았다가 뽀뽀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증거가 될 영상을 충분히 찍은 다음에 저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날 등지고 있어서 저를 보지 못했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던 상간녀는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오빠, 옆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 낚시는 안 하고 자꾸 날 노려보는데 아무래도 미친 여자 같아. 상간녀의 말에 남편이 뒤돌아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뜩 성난 얼굴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내 모습을 본 남편은 저승사자라도 본 것 마냥 화들짝 놀라더니 그 바람에 낚시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네요. 발정난 짐승 새끼도 당신보단 나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잔뜩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퍼뜩 일어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그 모습을 본 상간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지갑이며 휴대폰을 모두 놓고 갔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각서를 보여주면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 당신이 직접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 각서에 적힌 대로 지금 당장 전 재산 나한테 넘기고 이혼 도장 찍자. 여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지난번에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잖아.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말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내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평생 속만 썩이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서에 적힌 대로 재산도 전부 내 앞으로 돌려놓았지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놀아났던 상간녀를 찾아가서 그 여자도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더군요. 그래서 그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도망을 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도 그날 찍은 영상을 보내주었고 둘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상간녀는 내게 찾아와서 제발 고소를 취소해달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네요. 잘못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겠지요. 사실 저도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가슴속에 도끼를 가득 품게 되더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남편이 처음 바람이 났을 때 봐주지 말고 정리를 할 걸 그랬어요. 나 하나 참으면 될 줄 알고 미련하게 행동한 게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도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만나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전 남편은 뒤늦게 본인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이나 그러는 건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봐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우 마음 추스리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바탕 털어놓고 났더니 아주 개운한 기분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